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음, 뭐, 맞자마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2월, 3월에 공연이 일단 다 연기되고, 그래서 4월 이후가 좀 바빠질 것 같은데, 실제 지금 현재로 봐서는 4월 달 공연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지를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전임 관장님들이 워낙 그 기초를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보충해서 완성시켜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이 뭐 있나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걸로는 이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대구의 그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클래식 음악홀, 콘서트 전용 홀이기 때문에 이 콘서트 홀 자체가 좀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장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들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시 당국하고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동반자로서 걸어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뭐 콘서트 홀 자체의 어떤 뭐 갖추어야 될 부분, 제일 대표적인 거는 악기들인데요. 지금 현재 파이프 오르간이 없기 때문에 공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작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파이프 오르간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챔버홀 같은 경우는 바로크 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챔발로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챔발로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피아노 사이즈가 전부 큰 독주용 피아노만 있어서 조금 중형의 실내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피아노도 좀 구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바로크 시대의 작품들을 할 수 있는 오르간, 작은 그 포지티브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런 악기, 뭐 이 악기는 만약에 준비가 되면 그 바로크 시대 바하나 핸델 그 이전 시대의 작품들, 합창곡들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반주하는 그런 악기로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기들을 기본적으로 좀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싶은 생각이고, 좀 국제적인 네트워크 쪽으로 보면 우리 뭐 대구 시립교향악단이 좀 세계적인 악단들, 특히 그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의 악단들과 교류를 하고, 또 우리가 자매 결연하는 그런 세계적인 악단들과 좀 합동 공연도 하고, 그래서 좀 세계 속에서 어울려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받침이 돼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제 선에서 또 친구들을 사귀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이미 이 콘서트 하우스 자체에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네트워크도 있어서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이 홀과 이 안에 있는 상주단체들이 세계적인 레벨에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외국 나가서 기법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그쪽에서 공부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음악적인 세계, 그런 어떤 음악적인 동기들을 현상화시켜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구의 뭐 선진국들이, 음악 선진국들이 이미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배우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쪽에 있는 모이는 친구들, 뭐 이래서 세계적으로 친구들을 사귀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일이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대음악, 참 현대음악이라는 용어 자체를 정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아주 좀 전위적이고 뭐 색다른 잡음들까지 써서 뭐 음악을 좀 별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뭔가가 있어야지 현대음악이라는 생각이 우리 한국 작곡계의 하나의 주류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현대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인데도 어떻게 의미를 다르게 해서, 표현의 방식을 어떻게 다르게 해서 현대화해낼 수 있느냐. 뭐 예를 들면 모양은 한복인데 천은 한복천으로 하지 않고 완전히 서구적으로 프린트된 그런 천을 사용해서 한복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한복을 봤을 때 저건 전통 한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좀 한복이긴 한데 현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오히려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음악의 표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세계를 충분히 청중들과 또는 연주하는 연주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공유의 폭이 넓은 그런 음악들을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지금은 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여러 면에서 혼자 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돼. 내 식으로 그냥 작품을 이렇게 작품 쓰고 혹시나 누군가가 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해줄 수 있으면 뭐 땡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는 좀 폭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합한다, 서로 공감한다, 서로 감동한다, 이런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넓게 보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내 음악 세계도 나눌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단순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이 콘서트 하우스의 이상은 순수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폭을 훨씬 높게 잡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더 높은 좀 지적인 그런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층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 그게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접근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들, 뭐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벼운 클래식의 소품들,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양하게 제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좀 편안한 것부터 이렇게 듣다 보면 점점 이상적인 쪽으로, 더 높은 어떤 고도의 뭐 어려움,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단순하게 딱 들으면 뭐 쉽게 이해되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브루크너다, 말러다, 뭐 이런 작곡가들의 작품은 작품 한 곡이 뭐 1시간, 2시간까지 되는 곡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긴 곡인데 그 한 작품을 통째로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한꺼번에 뭐 이거는 이런 곡이구나, 딱
단순하게 저거 할 수 있는, 결정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각을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아 이런 것이 느껴지네, 그냥 좋은데 뭔가 막연하게 좋은 거하고는 달라, 뭐 다른 세계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좀 이렇게 천천히 간단한 것부터 더 수준 높은 것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단계의 다양한 것을 콘서트 하우스는 다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비전공 학생들의 교양 프로그램으로 클래식 음악의 인문학, 그래서 그 강좌를 한번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반드시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한 번씩 가서 그 리포트를, 감상문을 적어서 내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했던 이야기가, 공연장에 갔는데 클래식 음악 공연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뭐 공통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시내 인구가 250만 된다고 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음악 애호가 좀 이렇게 콘서트 하우스나 클래식 음악 오페라 하우스 같은데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많이 이렇게 수시로 드나드는 그런 음악 애호가들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층까지를 해서 3%에서 3% 전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봤자 한 7만, 8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한 5%까지라도 올려놓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한 목표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설이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봉사해주는 그런 시설이어야지, 그렇게 하면 서울대에는 철학과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기 없어도 서울대 철학과는 존재하고 있는 것. 왜 그럴까? 그게 이상이고, 그것이 하나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가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콘서트 하우스도 그런 역할을 최종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다른 모든 것들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는 게 콘서트 하우스의 굉장히 중요한 그 직책,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악 창의 도시, 그러니까 예술 창의 도시의 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악 창의 도시 이렇게 했지만 음악이 하나의 픽을 이루고 있게, 꼭지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음악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걸 끌어올리면 모든 분야가 다 한꺼번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심에 음악이 있다라는 뜻이지. 예. 그래서 이게 밑에는 굉장히 넓게 펴져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한 층부터 다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 뭐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그 역할을? 예, 그 역할 저도 해야 되고, 결국은 다른 모든 분야가 상생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음악만 쫙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이나 다른 모든 분야가 나중에는 다 합해져서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게 말씀하신, 관장님 말씀하신 네트워크 일부. 그렇죠. 예. 그럼 미술 쪽을 들어 올리면 또 이렇게 끌려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꼭지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건강하게 서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의 초점, 그 시작이 음악 창의 도시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제가 피아노 앞에 처음 앉은 게 한 4살? 4살. 네. 근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좀 생생해요. 어머님이 피아노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나들 이렇게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전 어리니까 어머님이 저 음악 가르치려고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아는 노래 막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머님 놀라서 이렇게 나오셔서 보더니 그 멜로디는 맞는데 왼손 그렇게 하지 말고 도미솔, 도미솔, 뭐 도파라, 시레솔 이렇게 반주를 한번 넣어봐.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음악이 거의 다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또 뭐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이 지금 저희 아이들까지 5대째 그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4대 목사 집안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음악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그냥 아는 멜로디,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멜로디들은 피아노 앞에 앉으니까 그냥 다 쳐지고, 뭐 또 다른 데서 배운 노래 계명창을 굳이 저는 이렇게 외워서 계명창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음악이네 하고 상당히 잘 맞구나 그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음악을 전공하려니까 집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남자가 풍각쟁이 한다고 뭐 좀 양반 저게 있었 어른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음악으로 이렇게 진학을 못하고 대학을 삼수해가지고 진학을 했죠. 그랬는데 그 이후 음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클래식 음악은 그렇게 추천하기가 쉽지 않다 싶은 생각인데요.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모든,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나는 성악이 좋아. 아니면 나는 바이올린 소리만 들으면 왠지 마음이 좀 울렁거려. 아니면 난 첼로가 굉장히 좋아. 어디서 한번 들었는데 그 악기 소리가 무슨 악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악기 소리가 정말 나 자신에게 뭔가 호소하는 것 같더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음악부터 듣기 시작하면 폭은 더 넓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한 30분쯤 되는 뭐 클라리넷 같은 협주곡일 수도 있고, 트럼펫 협주곡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아노 협주곡, 아니면 피아노 독주곡. 난 그냥 피아노 독주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 그러면 그걸로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좋더라 이러면서도 클래식 음악을 내가 선택해서 듣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냥 좀 권할 수 있기는 방송을 틀 때 다른 방송보다 그냥 KBS FM 눌러놓고 클래식 이것저것 좀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훨씬 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건 해설까지 딸려 나오고 그러니까 예, 그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뭐부터 시작해라 이것은 그렇게 유효한 권하는 방법이 아닐 것 같아요. 89.7에다 눌러놔라는군요. 예. 그러니까 자주 듣다 보면 아까 뭐 미술 감상하는데 많이 봐. 음악도 자꾸 듣다 보면 사실 뮤지컬 듣다가 뮤지컬에 조금 실증이 나면 오페라 보게 되거든요. 오페라를 보다가 그러면 말이 없이 뭐 가사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가사 때문에 내가 아는 가사. 사실 뭐 이탈리아 오페라 유명한 것, 뭐 모차르트의 오페라 유명한 것, 이런 작품들이 전부 외국어로 돼 있잖아요. 이탈리아 아니면 독일어로 돼 있죠. 그러면 그건 듣고 있으면 기악이나 성악은 있지만 가사 내용을 모르니까 노래 잘하네 이러지. 그 가사 내용에 빠져서 그걸 뭐 좋아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우리 음악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가곡 아니면 우리 말로 된 오페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 듣고 있으면 언어 때문에 오는 충동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가사 때문에 방해받지 말고 그냥 음악 그 자체로 좀 즐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기악음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딱 주어지고
주제가 이거야. 베토벤이 뭐 합창교향곡을 썼는데 거기서는 인류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어. 그거 신경 쓰고 들으면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그냥 들으니까 저런 곡을 어떻게 썼을까? 이것부터 시작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찾아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너무 의무감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어떤 좋아하는 악기가 있으면 그 악기 소리를 조금 집중해서 들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좋을 거고, 이제 보편적인 어떤 그 정보들을 얻으려면 KBS 클래식 방송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콘서트 하우스도 89.7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